네, 한 주간 사회정치 분야의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이슈를 풀어보는 시사스테이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행선지입니다. 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경남 창원역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주부 납치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심천우, 강정임 두 명의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어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현장 검증의 그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상윤 변호사, 서정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이뤄진 창원 골프장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유정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유정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영상 보시면 그 심천우를 향해서 달려드는 남자가 바로 피해자의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의 사연이 정말 좀 슬픈 게 항상 골프 연습을 같이 다녔는데 그날만 이제 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뭐 27년 동안 네. 부부 생활을 했잖아요. 결혼 생활을. 그런 이제 아내를 잃은 슬픔도 있겠지만 저게 더 나아가서 상당히 그 남편이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에서는 저번 주에 이게 인질 강도 살인으로 단정했지만 일부 이게 인터넷에 보면 혹시 이게 청부 살인이 아니냐 이런 게 남편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하는 이런 글들도 이게 상당히 있었어요. 네. 사실 그게 근거가 없는 거였죠. 전혀 이게 근거 없지만 막 그런 어떤 마음 고생도 많았고 네. 이게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나서 정말 아주 이게 만감이 교차할 거고, 그래서 이게 아마 현장 검증에서 저는 이게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한 지역 언론사에서 취재를 한 부분도 사실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사건 당일 골프 연습을 마치고 아내가 집으로 가서 저녁으로 뭘 해먹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남편이 상당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남편이 전화로 저녁으로 뭐 먹을까 하고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집에 열무가 있다. 네. 집에 가서 열무나 먹자. 이게 아마 남편과 부인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부인하고 같이 골프 연습장에 같이 가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평소처럼 이러한 사건이 안 났을 텐데, 저는 이러한 사건을 하면서 이 남편에 대한, 그다음에 이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심천우가 이렇게 범행 동기 같은 걸 진술하면서 굉장히 부유층을 노렸다라고 하지만 지금 남편의 사연이나 아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정말 저희 어머니 같은 모습, 정말 저희 아버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 어떤 지역에서 그래도 뭐 조금 그 살만한 그런 어떤 뭐 중년 부부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두 사람이 이제 취미를 공통적으로 이제 아마 골프 연습을 해서 나름대로 부부가 이제 함께 매일 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가고 했는데 마침 그날만 사실은 이제 좀 일이 있어서 부인이 먼저 가고 남편이 내가 꼭 간다 해서 이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열무김치 해먹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날 마침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우리가 처음에 이게 이제 무슨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나, 무슨 뭐 원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해봤지만, 결국 심천우가 이제 보다가, 외제차를 탔으니까 돈이 많겠다.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요즘은 또 외제차를 굉장히 많이 타지 않습니까? 옛날에 같이 뭐 외제 타면 부유층 이런 게 또 아니잖아요. 흔해진 편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마지막에 또 이 부인이 아마 심천우를 좀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네가 부모님을 좀 생각해봐라. 이거 자체가 또 그 상당히 범인을 갖다가 또 더 격분시켜서 이렇게 뭐 범행을 저질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참 그 평범한 부부,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 지금 이 어머니를 못 잊어서 사실은 이제 5시간 동안 계속 영등만 보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연 같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심천우가 현장 검증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왜 갑자기 이제 시작됐나요? 부모님 이야기를 말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
심천우가 자신의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짜 정교하게 지금 드러난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말에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는 듯한 그런 말로도 들리거든요. 그쪽에 저도 처음에 그 예측할 때는요. 예. 아마 이게 그 피해자가 뭐 저항을 하거나 예. 이런 이유로 이제 그 저는 살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상당히 이 말을 듣고 저도 아주 이게 그 충격적이에요. 네. 예를 들어 이게 부모님을 생각해서 살려달라는 말을 흥분했다. 이게 아마 심천우가 어릴 때 이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지 네.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 그건 아마 어릴 때 그 자라온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이게 좀 조사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발적 사건인 것 같이 이제 진술을 했는데 사실은 저게 살인죄가 만약에 적용이 됐을 때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 이거는 형량 자체도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예. 살인입니다. 목을 졸랐거든요. 예. 이건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인데 네. 다만 이게 계획적이냐 예. 아니면 우발적이냐 그 예. 범행 당시에 예.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살해 방법이 살인이고 그 다음에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주했습니다. 네. 그래서 죄질이 상당히 안 좋고 중형이 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유가족의 고통을 그나마 위로할 수 있는 게 빠른 수사 그리고 정확한 수사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잠깐 드리면요. 네. 제가 이게 작년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OECD 그 34개국 중에 10만 명당 살인 건수를 찾아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게 충격적인 6위입니다. 6위. 1위가 멕시코고 네. 34개국 중에. 아, 그 저는 정도로 이게 높나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이게 높은 거예요. 우리 중남미의 총기를 소지한 나라보다 살인 사건이 많아요. 네. 이건 이게 제가 보기에 어떤 이게 살인에 대한 처벌이 실제는 이게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감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좀 엄벌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예. 처벌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